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옆집에 사는 아주 성실하고 기술도 좋은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만든 물건은 시장에만 나가면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우 저 집은 집안 싸움이 심해서 언제 망할지 몰라 주인을 믿을 수가 없어라며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더니 전 세계 큰손들이 줄을 서서 이 형네 물건을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의 이야기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에이 삼촌. 한국 주식이 무슨 맨날 박스권에 갇혀서 팍스피라고 놀림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대체 무엇이 그 고집불통이던 한국 증시를 불타오르게 만든 걸까요?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레츠고. K- 주식의 족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부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던 단어가 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주가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 반토막 취급을 받았던 현상 말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집 거실을 남에게 빌려주고도 집주인 행세를 못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전 목표로 던진 겁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게 뭐냐?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자,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주주 회장님한테 유리한 결정만 내리고 일반 주주들은 찬밥 신세였죠. 하지만 이제는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너희 주주들 돈 귀한 줄 알아라. 라고 국가가 호통을 친 겁니다. 여기에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알짜배기 사업부만 쏙 빼서 따로 상장시키는 바람에 기존 주주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비극 이제는 안 통합니다. 새로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게 했거든요. 거기다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소각걸 의무화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당연히 쑥쑥 올라가겠죠. 세금의 마법 예금 대신 주식으로 돈이 흐르다.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왜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나올까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유인책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뗐거든요. 에휴,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그냥 안전하게 예금이나 하자 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을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기업들이 우리 주주님들 이제 세금 걱정 덜었으니 배당 팍팍 드릴게요. 라며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주식 배당이 훨씬 쏠쏠한데? 라며 코스닥 ETF 같은 상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신뢰라는 기름이 부어지니 엔진이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상승은 진짜일까 아니면 거품일까? 물론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촌 이거 잠깐 오르다 마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하지만 수치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추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보면 약 910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지난 30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싸다는 뜻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를 넘보고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야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과거의 분노와 굴욕을 씻어내고 이제 한국 증시는 세계 무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내부의 노력만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거대한 돈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형님들이 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어떻게 한국 주식을 금값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트럼프 변수는 우리에게 독이 될까요? 성약이 될까요? 자, 앞서 우리 내부의 변화를 봤다면 이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돈의 홍수 속에 잠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그냥 물이 아니라 주식 가격을 들어올리는 강력한 유동성이라는 게 포인트죠. 달러가 쏟아진다. 현금은 쓰레기, 주식은 금가. 여러분, 미국에 다시 등판한 트럼프 정부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습니다. 세금은 깎아주고 나라 돈을 써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공장 짓겠다고 하니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어제는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샀는데 오늘은 2,000원을 줘야 한다며?
이건 빵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야, 이거 현금 들고 있다가는 나만 거렁뱅이 되겠는데? 라며 실물 자산으로 달려갑니다.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뜨거운 건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금 탈출 행렬이 우리 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죠. 안팎으로 돈이 풀리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유동성의 축제가 벌어진 셈입니다. AI의 반란 소프트웨어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 드라마가 하나 펼쳐집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이야기예요. 삼촌 AI 때문에 주식 다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근 시장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마이너스 워크 같은 괴물 같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고요? 기존의 법률이나 세무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던 형님들, 예컨대 톰슨 로이터나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이제 AI가 다 해주는데 비싼 돈 내고 너네 소프트웨어 왜 써? 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가까드 성전자와 하이닉스 승기를 잡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누군가 잡아먹힌다면 반대로 그 포식자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수가 박살날 때 환호성을 지른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엄청난 성능의 AI 칩과 그 칩을 보좌할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등판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초고성능 반도체로 전세계 AI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사고 싶어? 그럼 우리 하이닉스 메모리도 같이 사야지.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예측이 쏟아집니다. 트럼프의 제조 강국 정책, 그리고 AI 공급망에서 중국산은 불안해서 못 쓰겠다. 라는 미국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그야말로 떡상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AI 하면 보통 반도체나 컴퓨터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산업이 AI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삽 들고 땅 파던 굴착기 회사, 시커먼 연기 뿜던 발전기 회사들이 왜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대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시장의 내부적인 변화와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AI 하면 차가운 반도체 칩이나 복잡한 코딩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공사판과 기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굴뚝산업의 화려한 부활 AI는 공사판 위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AI가 살 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혀줄 거대한 냉각 시스템, 그리고 전기가 단 1초도 끊기지 않게 해줄 거대 비상발전기가 꽉 들어찬 그야말로 거대한 기계 덩어리죠. 자,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쟁을 벌이느라 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굴착기랑 엔진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굴뚝 산업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왜냐고요? 데이터 센터 땅을 파야 하니까 굴착기가 필요하고 비상용 엔진 발전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AI가 잡아먹고 있지만 이런 전통 제조업은 AI를 만들어주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첨단 기술을 위해 전통 산업이 필요하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승리 중국이 못한 걸 우리가 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략을 보면 명확합니다. 중국산은 믿을 수 없다. 라며 공급망에서 중국을 싹 빼버리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밀한 기계와 반도체를 제대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살려놓고 제조업을 지탱해온 덕분에 지금 그 빛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한국의 제조 능력이 대체 불가한 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단순히 유행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삼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뜨겁고 기회는 왔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인포큐브가 제안하는 부자 되는 3단계 로드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타이밍 잡지 말고 ETF로 시작하라.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또 고민하다가 기회 다 놓칩니다. 매달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코스피나 S&P 500, ETF에 56개월간 나눠서 담으세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첫걸음입니다. 2단계, AI를 만들어주는 산업을 공부해라. 앞서 말씀드렸죠? AI 소프트웨어보다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반도체, 전력, 건설기계 산업을 파보세요. 어떤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지 뉴스를 챙겨보는 겁니다. 3단계 공부가 끝났다면 개별주에 도전하라. 이제 확신이 드는 기업이 보일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만으로는 절대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는 공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코스피 6300 아니 그 이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인포큐브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밌는 역사와 지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